안녕하십니까. 주간 시사해설의 김재일입니다. 어제 센서스 뷰로가 지난 10년 동안의 인구조사 결과를 개략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미국이 계속해서 더 다양화되고 있더라, diversify 되고 있더라 하는 발견이고, 두 번째는 아시안 인구가 무려 35%나 10년 동안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에서 20년 사이 10년 동안 미국 내 demographic change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정부가 지금 대규모 지출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상원에서 수조 달러 엄청난 돈의 지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이 나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 부스터 샷을 FDA가 결국 어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한 11만 명 정도가 하루에 감염이 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센서스 뷰로가 이제 어제 센서스 조사 결과를 개략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 결과가 가장 중요한 것을 보면 미국의 인구가 더 다양화되고 있더라 말씀드렸습니다. 디버시파이 되고 있더라. 그 다음에 대부분의 카운티 인구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의 인구 증가가 7.35%. 그래서 현재 미국의 인구가 3억 3,100만 명, 3억 3,100만 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1930년에서 40년 사이에, 그러니까 Great Depression이 있던 이후에는 제일 저성장의 기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he non-white Hispanic 백인은 8.6%가 줄어들었습니다. 흑인은 5.6%가 늘어났고 에이시안 말씀드린 대로 35%나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종별로 분류를 해보면은 백인이 미국 전체의 57%, 흑인이 15%, 실례했습니다. 흑인이 12%입니다. 라티노가 20%, 에이시안이 6%입니다. 지역별로 대도시를 구별해 보니까 제 1등 도시가 뉴욕시티, 두 번째가 LA, 세 번째가 시카고, 그 다음에 휴스턴, 피닉스, 필라델피아 이런 순서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디버시파이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민이 많이 와서 이제 인구 증가가 촉진이 됐고 경제적으로도 이민이 결국 경제적인 상승을 이끌었다. 그런 결과가 나와 있고 이민은 젊은 층들이 내는 세금이 지금 현재 백인 고령 인구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백인이 계속해서 전국에 최다 인정이 돼 있고 그러나 캘리포니아, 하와이, 뉴멕시코, DC 등에서는 백인이 더 이상 최다 인종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는 라티노가 39.4%로 나타났고 주로 이제 남서부 지역에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인구 증가 지역을 보니까 주로 은퇴 지역입니다. 플로리다 같은데 이런 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정치적인 맵을 다시 그려야 됩니다. 선거 지역을 이제 구획을 재정리하는 거. 거기에 따라서 이제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연방 하원 의원 숫자가 2석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석이 늘어난 주들도 있는데 콜로라도, 플로리다, 몬태나, 노스캐롤라이나, 오레곤 주 등에는 그러니까 7개 주인데 이쪽에서는 하원 의석이 1개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한 석씩 또 줄어드는 주들도 있는데 우리 일리노이주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캘리포니아, 미시간, 일리노이, 뉴욕,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웨스트버지니아. 그러니까 결국 13개 주에서 의석이 늘어나든지 줄어나든지 그렇게 되는데 2022년도 이제 중간선거, 2024년도 대선에서 큰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국가적인 분열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voting rights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논쟁이 뜨겁게 가열되고 있는데 결국 정치적인 지평이 재구성될 것이 아니냐 그런 예상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연방정부, 연방 세금을 우리가 내는 게 있죠. 거기서 1조 5천억 달러를 이제 분할합니다. 각 주가 50개 주가 분할하는데 그 분할하는 1조 5천억 달러의 파이 여기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에이시안 인구가 35%가 늘어났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에이시안에 대한 시선이 집중될 겁니다. 그래서 공민권의 행사라든가 권리 의무의 행사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성숙한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이 잘 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쳐다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주 중에 상원이 대규모로 세금돈을 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냥 말이 이제 대규모지
첫 번째 사업은 1조 2천억 달러, 엄청난 돈이죠. 두 번째 사업은 3조 5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소시민들에게는 상상이 쉽지가 않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규모 지출안을 놓고 민주당, 공화당, 진보, 보수가 이제 뜨거운 논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차피 우리 세금 돈이고 또 우리가 지불 보증을 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 논쟁이 금년 가을을 넘겨서 이제 다음 해 선거 또 대선까지 계속 영향을 발휘할 것이다. 그렇게 됐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잘 알고 또 판단도 잘 해야 될 그런 숙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지출안들을 놓고 two tracks policie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infrastructure spending인데 1조 2천억 달러죠. 국가기관시설 개수인데 이거 쉽습니다. 고속도로를 놓고 뭐 다리를 개수하고 상하수도 놓고 또 대중교통수단을 개발하고 이런 건데, 이 사업은 민주당, 공화당 상원이 모두 동의를 하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찬성을 했습니다. 미국의 이제 기관시설이 낡고 지금 위험하다는 건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건데, 이제 고칠 때가 지났다 하는 판단이 이제 서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사업, 인프라스트럭처 스펜딩이 이제 통과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제 상원이 무려 3조 5천억 달러, 대단한 돈입니다. 이 스펜딩을 이제 내놨는데 이번에는 상원의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걸 내놨고 형식은 이제 레졸루션, 결의안 형식으로 이걸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3조 5천억 달러에 들어있는 돈이 뭐냐? 헬스케어 확대가 일단 1등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 이제 더 증강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차일드 케어라든가 패밀리 케어라든가 퍼블릭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프리 프리스쿨, 뭐 프리 커뮤니티 칼리지 이런 거고, 그러니까 다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복지 혜택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을 구제하는데 돈을 많이 쓰겠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이 돈이 어디서 나올 거냐? 재원이 어디냐? 부자 증세, 또 대기업 증세 이런 것을 통해서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공화당, 민주당, 진보 보수의 뜨거운 이제 이념 논쟁으로 이제 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화당 보수 쪽에서 이제 의견은 이것은 이제 나라 망칠 계획이다. 이게 소셜리즘 아니냐, 사회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린지 그램 상원의원 같은 사람은 이건 미국 전체에 대한 부고다. 라는 혹평까지 했습니다. 이 나라의 부채와 적자를 과연 누가 해결하자는 얘기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민주당의 그 이제 독립당의 진보 측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같은 사람은 미국이 과연 모든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냐 아니면 1%의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냐, 이미 수십 년 동안 부익부 빈익빈이 진행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나라가 개입해서라도 균등 발전을 꾀해야 될 것이 아니라 만약 이거 안 하면 나라 망한다. 또 이런 지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의 내부에서 이제 약간의 내분이 있습니다. moderate. 온건주의 쪽에서는 약간의 불안감과 이제 주저를 표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버지니아주의 조 맨신 상원의원, 또 애리조나주의 크리스틴 시네마 상원의원, 이런 사람들은 이 지출액을 좀 감소하자. 너무 많다. 내 찬성하는데 전제가 이걸 좀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원이 지금 반반의 구도로 되어 있는데 이 결의안도 50대 49로 겨우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이제 민주당에서 내분이 일어나면은 낭패를 보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의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원이 이제 8월 23일에 재개원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양측의 논쟁이 더 가열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논쟁은 금년 가을을 넘어서서 이제 내년도 중간 선거, 그 다음에 대선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런 예상입니다. 결국 이제 이 지출안은 이제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고 이제 다수결의 원칙이죠. 근데 바이든이라는 민주당 쪽에서는 금년 초에 통과가 된 그 코비드-19 기금, 이것이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매머스 유니버시티 폴에 보면 바이든의 헬스케어 확장이라든가 프리 에듀케이션, 퍼블릭 에듀케이션이죠. 이런 게 인기가 높은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63% 지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쟁은 계속되고 찬반이 있지만은 누가 이길 것인가 예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없습니다. 선택이 있을 뿐이죠.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 정의냐, 사회적이냐,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능력 위주의 자본주의가 맞느냐, 시장 경제가 맞느냐, 자유 경제가 맞느냐, 또 반대로 이것이 타락한 자본주의의 표현이 아니겠느냐, 그런 반론도 있을 수 있고,
사실상 누가 옳고 그르냐를 가리기가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든의 실업수당 과다 문제. 결국 이것이 노동시장의 붕괴를 가져왔고 놀고 먹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반대쪽에서는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왜 1%의 부자는 계속 배가 부르고 99%의 근로자는 계속 배가 고파야 되느냐. 그 능력 있는 자만 잘 살고 능력 없는 자, 게으른 자는 못 살고, 이것이 사회정의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제 그 풀타임 근로자가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데 포버티 라인에 금방 떨어진단 말이죠. 극빈자로 떨어지게 되는데 기본급 $7.25의 시대가 과연 옳은 것이냐,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소비자 물가 부담이 좀 높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인간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느냐, 아니면 뭐 천민 자본주의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 조지 W. 부시가 주장했던 compassionate conservatism이 맞느냐,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지론이 무엇이냐, 나의 생각이 무엇이냐, 이거 정리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COVID-19 그 변종 델타, 요즘에 하루에 11만 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이제 감염이 더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테네시의 한 학교 파킹라에서 학부형들이 등교하는 아이들을 가운데 놓고 마스크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서로 삿대질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의 사진이 언론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FDA가 결국 이제 그 third shot, 그 부스터 샷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이제 인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령, 병약자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immunocompromised 이런 사람들한테 놔주도록 이렇게 돼 있고, 플로리다 주지사라든가 텍사스 주지사는 이제 마스크 선언을 반대했는데 결국 본인들이 알아서 하지 왜 정부에서 야단이냐 그랬는데, 이 사람들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이제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백신을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에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있는데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 맞는 것이 옳다. 그렇죠? 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이죠. 근데 재미나는 이제 기사를 USA Today가 쓰고 있는데, 편집국장의 이름이 니콜 캐롤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가정사를 이제 기사로 써서 재밌는 기사를 썼는데, 자신의 남동생이 바로 이제 이 접종 거부자입니다. 그 남동생과 이제 서로 논란을 벌이고 질의 답변을 하는 그런 것을 기사로 썼습니다. 그 이제 동생한테 뭐라, 너 왜 안 맞니? 좀 맞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I don't trust it. 나는 그거를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고 그러지만, 정부의 권고가 있지만 나는 I don't trust it. 불신한다. 그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long-term effect, side effect. 그러니까 부작용을 나는 우려한다.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6개월 후에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아느냐. 그걸 의심하는 겁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누나죠. 이제 캐롤 그 편집국장이 답변을 하는데, 마다나는 3만 8천 명 대상으로, 파이저는 4만 4천 명, 존슨앤존슨은 3만 9천 명을 대상으로 실험도 하고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고, 지금 1억 7천만 명 이상이 맞지 않았느냐. 근데 long-term side effect라는 건 extremely unlikely,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리고 보통 side effect라는 건 의학적으로 한 6주 후에 나타나는데 지금 나타난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맞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동생이 또 뭐라 그러냐. fully vaccinated 된 사람들도 요즘에 그 breakthrough라고 그러죠. 그 접종 2번을 다 맞았는데도 또 걸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난 이거 못 믿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누나가 얘기하는 게, 그 증세가 마일드하지 않느냐. 죽는 사람도 없지 않느냐. 23개 주를 중심으로 조사해 보니까 fully vaccinated 된 사람 중에 다시 감염이 된 사람이 1% 미만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맞아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동생이 또 뭐라고, 이게 FDA가 인간 것이 emergency인가에 불과하지 않느냐. FDA라는 것이 정부기관이고 조 바이든이 압력을 넣을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는 해결을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또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나가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백신을 개발한 것은 트럼프 시대에 개발한 것이다. 바이든이 개발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엑스퍼트들은 이제 얘기가, 그 바이러스가 이제 오래 이런 상황이 계속이 되면은 변종이 계속 나온다는 것이죠. 변형이 돼가지고 지금 델타보다 더 무서운 게 이제 가을, 겨울에 또 나온다. 그러게 되면 전체가 또 감염된다.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반대쪽에서는 no trust.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no trust, no belief, no government, no president, no scientist.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어느 쪽을 믿느냐? 카더라.
소셜 미디어가 얘기한 거를 더 믿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자가 판단하실 일이지만은 우리 저희 집안 중에서도 한 사람이 안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집을 잘 꺾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판단하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